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택 지제역세권 신도시 개발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있게 다루려고 그래요. 유튜버들이 많이 발표를 했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가지고 있는 지주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주들 아니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거기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며칠 전에 6월 15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제역세권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개발한 거다. 그 신도시 개발은 K반도체, 대우도시하고 주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인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위치랑 그 다음에 추진 방향, 현황 방향, 그 다음에 전망,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방향이죠. 결론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제역의 위치는 지금 저희는 전체를 안 하고 지제역을 두고 브레인시티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 그 다음에 제가 칭하는 지제 신도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동축 지제 신도시가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도만 보더라도 중심이 지제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지제역의 전에도 서측 지제역, 동측 지제역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합쳐서 지제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제 신도시는 먼저 동측 지제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좌측 지제역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 보면은 지제역을 필두로 해서 서측은 빨간색으로 푸른색으로 돼 있어요. 푸른색으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상업용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땅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토지 결과 공사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를 많이 만들어야지 팔아서 민간인한테 팔든지 개발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옆에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경 가까운 800m 얘기를 하는데 700m, 800m 여기랑 가까운 파란색 부분은 상업 용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가 다 철거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은 삼성에 가까운 원룸 단지가 거의 50% 가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원룸 수요가 왜냐하면 삼성의 근로자든 엔지니어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원룸 수요가 없어요. 원룸 수요가 많은데 들어올 곳이 없어서 지금 고덕에 있는 단독주택 3가구 짓는 것을 한 가구를 방 4개, 화장실 4개에서 세를 놓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월세가 많이는 300만 원까지 나가요. 좋을 때는 그렇게 원룸이 없는데 그나마 원룸이 지제와 가까운 곳에 원룸 바운다리에 있는 곳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룸 수요가 많을 것이다. 원룸에 대한 공급이 될 수 있는 땅 가격이 오를 것이다. 저는 단언히 예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 그 토지를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 그거는 이제 차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지제역의 서측에 가까운 데는 상업용지가 형성돼서 여기는 호텔 백화점. 그 다음에 일반 상가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오피스텔을 질 수도 있겠죠. 오피스텔을 짓는데 주차를 세대당 한 대를 넣어야 돼요. 그럼 수지가 안 나와요. 지하를 7층, 8층을 파야 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나요. 땅값도 입찰 가격이 5천만 원. 4천에서 5천만 원 될 것인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은 지제역 주변의 가운데는 상업용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저쪽에 코오롱 하늘채 있어요. 코오롱 하늘채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평 아파트까지 그쪽 가운데까지 쭉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측까지 넓게 확보를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제역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게 삼성전자 사람들,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그 다음에 지제 구도시 점 구도시에 있는 바운다리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모든 분들이 지제역으로 모여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발표한 게 신도시 발표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GTX-A 노선, C 노선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 언급이 뭐냐면 거의 확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에 5개의 역이 교차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청량리역, 서울역 몇 군데가 안 돼요. 5개의 역이 교차되는 것은 지제역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제역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교통체제가 거기에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 방향은 6월 15일 날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입수해서 넣어놨는데 이거는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33,000호가 공급이 될 것이다. 정규 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10만에 버금가는 인구가 이제 지제역 주변에서 한다는 얘기, 지금 상주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거예요. 한시 인구가 역 앞에 있는 건데 유동인구까지 엄청난 것이죠. 거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GTX-A 노선, C 노선을 언급하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이다. A 노선, C 노선이 확정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자족 도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상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부물탄, 곳이 이제 중심 상업 용지가 되고 여의도의 한 1.56배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 이제 공고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평택시청에서 6월 15일에 재언급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평택시장 도장을 찍어서 지정에 대한 동의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배후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측정될 것이다.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는 발표된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최종 개발 이슈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죠? 이 노선이랑 지제형 SRT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이제 내후년 정도면 수원발 KTX가 정차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공약 사항인 GTX-A 노선 C 노선이 들어설 거고 그래서 펜타 역세권 5개다. 그래서 저희 동영상에서 펜타 역세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BRT 체계가 구축이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UAM. 제가 말씀드린 항공교통이에요. 도심 항공교통이 연결하는 거.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거는 제가 요즘에 드론 시험이 이제 6월 27일 날 시험을 보는데 항공교통 그러니까는 비행기 교통이죠. 앞으로 드론 택시나 이런 것이 많이 보급화될 거예요. 그런 것이 설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GTX-A 노선 C 노선인 도심 항공교통 역사인 지제역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드론 택시나 경비행기나 그런 게 많이 생기면은 평택역이나 서정역에는 못 써요. 그런 게 어디에 서냐 지제역 여기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 교통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도심 항공교통.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역이 지제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GTX-A 노선 C 노선은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 A 노선은 일산으로 보이는데 일산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인덕원 안양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인덕원을 거쳐서 동탄으로 해서 C 노선은 뭐냐면은 이제 의정부로 생각하면 돼요. 의정부를 거쳐서 청량리 거쳐서 삼성 거쳐서 인덕원 저기 수원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죠. C 노선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량리를 간다. 그러면 승용차로 가려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수원 거쳐서 청량리 거쳐서 바로 가는 거죠. 이 노선이 이제 지제역으로 형성이 되고 SRT 차량 기지가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차량 기지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선다는 거예요. 이 지제역에 지금은 SRT 타더라도 지제로 통과되는 게 많아요. 근데 차량 기지가 생긴다는 거는 차량이 서서히 놓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제역에 많이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부에서 수용해서 개발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환지 방식도 검토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결정이 돼야 하는데 그 일대에 엄청난 수용 자금이 풀려요. 몇 조가 풀릴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풀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수용하면 철거를 하잖아요. 원룸 단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장도 이제 수용하겠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이거 다 끝났어요. 시장도 오케이 받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오케이 받고 주민들 공청회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런 협의 기관인데 그게 이제 수용 방식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간 없어져요. 그리고 보상 금액이 어마하게 풀릴 것이다. 그 돈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스크랩 해놓은 거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에 다 기재하니까 상세히 보실 분은 저희 방송국을 듣고 평택 지제역 부동산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며칠 새에 평택시장님께서 정장선 시장님께서 인구 100만에 대한 평택 특례시를 자기가 임기 내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깊이는 뭐냐면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모든 개발 계획을 자기 본인이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 그리고 평택신문에서는 2040년도에는 96만이 넘긴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인구가 100만이 되고 지제역이 활성화되고 모든 인프라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인구 100만이 되고 5개 역이 생기고 지제 신도시에 엄청난 개발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인구는 지제역으로 몰릴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시 안에 있는 원룸은 다 철거할 거고 없어질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제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입니다. 오늘이 결론 8가지를 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건 1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결론이에요. 보상 가격이 많이 풀릴 것이다. 저는 영신지구로 많이 주목을 해요. 왜냐 영신지구에는 두 번째 다중주택 허가가 나요. 빌라 원룸 허가가 많이 나요. 원룸이 이제 어디로 형성될 거냐 지제와 가까운 영신지구에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원룸을 많이 영신지구에 지면은 영신지구 쪽의 토지 가격도 오르고 원룸 임대 가격도 많이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삼성 반도체 인근 원룸 단지가 전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남쪽으로 그래서 원룸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에 빌라 원룸을 짓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덟 번째는 이제 결론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심이 지제역이 될 거다. 중심이 지제역이 이제 평택의 중심, 반도체의 중심, 삼성의 중심, K 반도체의 제1도시가 지제역에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평택의 아파트의 대장주는 지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덕 하늘채 인근까지 신도시가 형성이 되니 앞으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는 100만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의 R1, R2, R3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허가에 관심을 가져라. 다세대는 허가가 지제역밖에 안 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이제 평택 시민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고 소식이 나오면 어떤 분은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직장에서 승진 공부하듯이 밤새워서 공부하고 현장도 가보고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5천만 원 있는 분도 좋아요. 1억 있는 분도 좋아요. 저는 정답을 알아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걸 갖고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셔서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